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예. 지금 김장자 씨가 장모시죠? 예. 증인으로 채택된 거 알고 있죠, 우병우 증인은?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김장자 씨는 안 나오신답니까?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또 그다음에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실을 한쪽이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를 얘기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공개석상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장자 증인은 어디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을 걸로 합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그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다. 빌라 안에 지금 김장자 증인 그대로 계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 민정비서관 된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2014년 6월 5일 날 그 해경 압수수색 할 때 예. 지금 그 당시 수사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혹은 현장에 파견된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 현장에 압수수색을 가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간부가 아닌가. 예. 저도 지금 어젠가 그젠가 이 보도가 나서 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전화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예. 정확히 그러면 그 당시에 예. 그 해경 별관에 있는 해경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수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 그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경에서 뭐 직접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해경 쪽에서 아마 그쪽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그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거 갖고 현장에서 지금 그 검찰과 이 해경이 두 국가기관이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해경 쪽 그건 이제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그럼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입장이 뭐냐.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뭐 영장 집행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상황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압수 그 장소에서 빠진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해라 하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기관 간의 뭐 그런 좀 그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미 제출해다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돼서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뭐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뭐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뭐 수사팀 간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검사급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그 급이나 뭐 그 이상 됐습니다. 부장검사급 아니면 차장검사 내지는 광주고검 차장 네. 셋 중에 하나겠군요. 그러니까 광주고검 차장은 안상돈이었고 그때 당시에 광주지검 차장은 이두식이었고 그 다음에 수사팀 팀장 부장검사급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예? 윤대진, 이두식, 안상돈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뭐 현장에 있는 검사랑 통화하기는 그거는 뭐 저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경 쪽에서 먼저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해경 쪽에서 민정수석실로 왔습니까? 바로 온 게 아니고 예. 뭐 그쪽도 이제 그쪽 계통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그쪽 계통에서 그럼 청와대에서 받은 쪽은 누굽니까? 그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어쨌건 저희는 그쪽에서 해경 쪽에 컴플레인을 듣고 예,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압수수색을 새로 받아야 된다.
또는 압수수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진짜 상황이 뭐냐,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예. 자,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가면 어떡하냐. 그거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봤습니다. 어떠냐, 왜 두 기관 간에 그러고 있냐. 뭐 이렇게. 근데 증인 뭐 증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사법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두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민정수석실이든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막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뭐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어느 한쪽 편 들어서 뭐 압수수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의 이후에 이제 결과로서 해경 1, 2, 3 정장 김경일 경위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법무부나 또는 광주지검 수사팀 또는 광주지검장 등의 증인이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법리에 또 그러니까 충실하게 해야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뭔가 얘기를 한 부분 지점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무부에 했습니다. 예. 예. 뭐 대체로 법무부에 저희가 직접 하든지 하면은 검찰국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실 또 업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 공개석상에 안 나와서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그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실책이고 그 실책과 관련해서 특검 또 국가적으로 수사가 열릴 정도로 중차대한 사항이라면 평소에 안 밝히는 게 맞는 지점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사실 법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지금 경장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 예. 자, 오병우 증인. 그 김기춘 실장이 이제 증인께 이렇게 대통령이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봐라 해서 지금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초에. 그럼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저기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난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풍 오는 기분이 소풍 들어갔어.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사태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그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는데 그런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애들끼리는 그게 살아간게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시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시시의 종업원들 또 거기 SDNJ 사무실이 또 그 안에 있죠. 기흥시시 안에 있죠. 본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흥시시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저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틀어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성 변조를 했는데 저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근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에서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인 적은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기흥시시에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농단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인 사실 아니죠?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되고 된 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한 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략 이제 증인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인사청탁이나 무슨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만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구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뭐 증인 말씀하신 거 뭐 제 추정이 틀린 거겠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 배경 이제 저런 상황 하에서 증인은 아까 지금 세월호 압수수색과 이제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이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났다가 결국은 이게 좌천됐다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하도 법무부에서 또 민정에서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 조작 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관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롭게 받아라 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고 판단하지만 그랬다고 하는 증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 한번 예, 사실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자, 우병우 증인. 예.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10월 30날, 1월 날까지 한 것.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 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우병우 증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뒤로 모른다고 뻗쳐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아니, 계속 뭐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